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영원히 날씬할 방법을 찾고 있어입니다. 이 책은 2024년 5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의 책이에요. 출판사는 스노우폭스 북스, 저자는 폴 맥케나, 편저 기획은 서진, 번역 감수는 안진아님입니다. 이 책은 세계의 책들 20선, 천년의 지혜 시리즈 넘버 5, 최초 출간일은 2005년, 20년 동안 35개 언어, 37번의 개정판 출간, 500만 부 이상 판매되며 미국, 영국, TV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제작 방송된 화제의 책이에요. 이 책은 체중 감량을 식단 관리, 운동, 특정 규칙 없이 성공하도록 돕는 책이에요. 저자는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기계발 분야의 저자이며 NLP 신경 언어 프로그램의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저자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이 여러 나라에서 광범위한 성공을 거둔 가장 큰 이유는 그 흔한 먹지 말 것 항목에는 해야 할 행동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4가지 황금률만은 비중 있게 다루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배가 고프면 먹을 것. 2. 먹고 싶은 걸 찾아 먹을 것. 3.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먹을 것. 4. 배가 부르면 즉시 식사를 중단하고 배가 고프면 언제든 먹을 것입니다. 책에는 단락마다 20kg에서 100kg 이상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진과 사연을 통해 저자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참석한 80%가 배고프고 굶주린 고통 없이 성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최면 요법 분야 권위자로 활동 중인 저자는 이 책에서 2가지 최면 기법을 육성 녹음으로 책과 함께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한국어 개정판에서도 책과 함께 한국어 녹음으로 사용법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평생 수치처럼 느껴졌던 다이어트에 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생각을 바꾸고 책의 내용을 이해하며 고통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날씬해질 수 있는 인생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당신의 영원히 날씬할 방법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더 이상 아무것도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1. 배가 고프면 2. 먹고 싶은 걸 3. 한 입 한 입 뭐뭐 하세요. 4. 배가 부르면 즉시 식사를 뭐뭐 하세요. 이 책에는 그은한 먹지 말 것 항목이나 해야 할 행동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가 아니라 체중 감량에 거의 영구적인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일장. 진정으로 색다른 경험을 할 준비가 됐나요? 삶의 욕구를 자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더 이상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습니다. 기업의 관리자 제니 델런. 이 책은 당신이 지금까지 읽은 체중 감량 서적 중에서 가장 분량이 짧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의 두께에 속지 마세요. 당신도 동의하겠지만
책은 얇을수록 읽기 쉽고 가장 중요한 것,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요. 이 작은 책을 최대한 간결하게 다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너무나 간결한 덕분에 2시간 남짓만 읽어도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하루가 될까요? 이 시간 동안 원하는 몸매를 만드는 데 방해하는 요인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밝혀진 것 중에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체중 감량 시스템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세상 모든 다이어트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거나 평생 과체중으로 살아온 사람들, 체중을 감량하고 평생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혁명이 되어 줄 것입니다. 체중 감량,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몸매에 대한 만족감 또는 마지막 10파운드를 감량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면 이 시스템이 여러분이 찾던 바로 그 시스템이 되어 줄 것입니다. 또한 운동에 관한 진실을 밝히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식욕을 조절하고 음식으로 채우던 감정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몇 가지 기술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기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들은 현재와 미래의 기분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무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그 원리를 강화하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그대로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지침을 단계별로 따라하면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삶이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천성적으로 날씬한 사람들의 비밀. 이 책에서 저는 천성적으로 날씬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얻은 비밀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이들은 섭식장애, 약물 중독, 사진 보정으로 초라한 몸매를 가진 막대기 같은 모델이 아니라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먹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의 사람들입니다. 천성적으로 날씬한 이 사람들의 식습관을 배우며 당신도 언제든 원하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먹으면서도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진실에 집중하십시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으로 누구나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물어봐야 할 유일한 질문은 이것뿐입니다. 왜 나는 아직 날씬하지 않을까?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원하는 체중으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3가지 주요 패턴이 있습니다. 다음 설명을 읽으면서 이 중 어떤 것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다음 3장에서 마음의 프로그램을 다시 짜기 시작한다면 체중은 즉시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패턴 1. 강박적인 다이어트. 저는 동네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체중 감량 코너에서 책들을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거의 모든 책이 금지식품 목록이나 메뉴, 칼로리 조절 가이드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이것은 다이어트가 아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살펴보시죠. 다이어트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를 통제하려는 모든 식습관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다이어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을 시도한 90% 이상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새로운 방법으로 살을 뺐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6개월 후에 다시 와서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6개월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체중과 식단에 만족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다이어트 방법. 현재 출간된 다이어트 책은 25,000권이 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상반되는 모순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십억 달러의 다이어트 산업만큼이나 우리가 혼란스러운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다이어트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명백한 사기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유명 인사가 자신의 다이어트 성공 사례를 밝히며 최신 유행하는 다이어트 식품이나 방법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실제로 한 일은 다이어트를 하고 체중을 감량하고 난 다음 몇 달 후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일입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서 일부는 다시 다른 다이어트 방법으로 체중 감량을 하고 체중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전까지 몇 달 동안 선전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제가 주장한 메시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분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이어트는 영원히 잊어버리십시오. 다이어트는 본질적으로 살이 찌고 실패한 것처럼 느끼는 감정을 훈련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실패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체중 감량을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는 진짜 이유는 내 탓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생물학자인 안셀 키즈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인간의 기아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음식 섭취량이 기아 상태 정도로 줄이면 과민 반응과 인내력 상실, 음식에 대한 강박적인 행동, 거짓말, 사재기, 도둑질 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굶주림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나서도 음식에 대한 집착이 3개월이나 지속됐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보다 최대 8배나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이야기인가요? 1950년대의 논문 인간의 기아 생물학에 기록된 이 실험은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고의로 사람을 굶기는 건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중기화 수준인 이 실험의 배급량도 하루에 약 1,500kcal였다는 겁니다. 현재 유행하는 수천 가지의 다이어트에서 허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입니다. 이 실험은 살을 빼는 가장 나쁜 방법이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던, 해봤던, 하려던 그 모든 감량 방법에 효과가 없을 거라면 이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패턴이 감정적인 식사. 저는 다이어트 다음으로 감정적인 식사가 전 세계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지루하거나 외롭거나 비참하거나 피곤한 100가지 감정적인 이유 중 하나 때문에 음식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육체적인 실제 배고픔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정적인 배고픔에 따라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결코 음식으로 포만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애초에 음식으로 인한 배고픔이 아니었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식사를 중단하라는 신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트라우마나 힘든 시기를 겪은 후 살이 찌기 시작했고 그 시기를 견디기 위해 음식으로 위안을 삼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시기는 지났지만 화가 나거나 외롭거나 지루할 때 음식을 먹는 습관은 남았습니다. 이 습관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감정은 누군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메시지가 급한 경우 큰 소리로 두드리고 매우 급한 경우 매우 큰 소리로 두드리고 매우 급한데도 나오지 않으면 문을 열 때까지 더 크게 두드리거나 문을 부수어 버리겠죠. 어느 쪽이든 감정은 제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계속 떠오릅니다. 그러나 감정 메시지를 듣고 문을 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순간 그 감정은 사라집니다. 다행히도 이런 과정을 이해하면 더 이상 피해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적 식습관을 해결해줄 여러 가지 강력한 기법을 소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동료 중 한 명은 고객에게 냉장고에 커다란 물음표를 붙이게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물음표가 고객으로 하여금 간식을 꺼내 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도록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정말 배가 고픈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분 전환이 필요한 건가요? 저는 치료 과정에서 최초로 체중이 증가한 시점에 과거의 여러 사건들과 성적 학대 경험부터 별것 아닌 동료의 놀림 같은 사소한 일까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 책과 NLP 녹음 파일에 수록된 방법이 도움이 되겠지만 전문적인 치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의사에게 적절한 치료를 요청하세요. 패턴 3. 프로그래밍 결합. 과체중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신적 프로그래밍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나 약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체중을 줄이고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음식과의 관계를 영원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하세요. 당신은 미치지 않았고 망가지지도 않았으며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매우 비생산적인 습관을 개발했을 뿐입니다. 좋은 소식은 마음의 프로그램을 다시 짜는 방법을 배우면 성공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고와 행동 습관을 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해질 거라는 점입니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지침을 따르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집착을 영원히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분 안에 체중을 감량하고 평생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다음과 같은 사고 실험, 실행 가능성이나 입증 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머릿속의 사고를 통해서만 성립되는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새,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나를 상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고 여기에서 하는 제안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체중 감량을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다이어트를 해마다 시도하고 실패를 계속하면서 체중은 지금보다 더 증가했고
그만큼의 소중한 활력도 잃은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결정이 자신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나 자신의 행복감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몸 상태는 어떤가요? 이제 다시 이 프로그램을 따라하면서 목표하는 체중에 쉽게 도달하고 유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신지요? 활력과 에너지는 어떤가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어떤 옷을 입을 수 있나요? 누구랑 같이 있나요? 무엇을 함께하고 있나요? 원하는 체중으로 몇 년 동안 살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제 멈추세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세요.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핑계와 과체중에 앞으로 계속 매달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책을 내려놓으십시오. 하지만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짐을 등 뒤에서 떼어내겠다면 지금부터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시죠? 올여름도 무척 덥다고 해요. 이 책을 보면서 몸 관리를 미리미리 하신다면 좀 더 자신감이 있는 여름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